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은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하스탁 세 가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스탁은 페이팔입니다. 실적이 늘어도 안 돼. 그러니까 간밤에 페이팔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적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괜찮았는데 뭔가가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저마진 사업의 성장으로 인한 실적 성장은 전혀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락했다고 하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실적 자체는 부합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주당 이익도 예상보다 조금 괜찮았고요. 매출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매출도 예상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특히 이제 계좌당 거래 건수, 거래수가 13% 늘어나서 하여튼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 3개월 동안이요. 그러니까 1분기 동안에 53번이나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쓰는 사람은 많이 쓰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살아남고 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활성화된 사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 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쓰는 사람은 계속 쓰고 또 많이 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금액은 올라갈 텐데 중요한 것은 계좌 수가 계속 늘어나느냐가 핵심인데 바로 여기 일단 먼저 답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가 활동 계좌 수가 무려 맞죠. 4억 3천만 명이 되니까 많긴 많은데 증가한 거는 고작 1%. 아하. 바로 이 부분이 성장에 뭔가 정체된 거 아니냐라는 그렇군요. 것이 분명히 하나 있겠고요. 총 거래는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총 거래는 12%가 늘어났으니까 꽤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제 가이던스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는 상향시켰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분기 가이던스는 약간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도 해석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팬데믹 때 어떤 급등했던 주식들이고 한때 성장의 대표적인 것이죠. 실제로 5년 전, 4, 5년 전만 하더라도요. 미국에서 뭔가 간편 결제하면 다 그냥 페이팔이 그냥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 페이팔 계좌가 특히 없는 분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다 보듯이 이걸 다 쓰셨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 안 계시더라도 여러분들 요즘 자제분들 중에 미국에 계신 분 학생들이 있거나 그러면 학교에서 뭔가 펀드레이징을 하건 돈을 모을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랑 약간 다른 개념이 있는데 돈을 모아서 수학여행 가거나 이런 게 필드 트립 그럴 때 돈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뭐로 보내는? 다 페이팔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페이팔 계좌를 딱 주면 거기다 돈을 보내는 거거든요. 예전같이 현금을 갖고 가거나 수표를 써가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페이팔이라는 게 기본 계좌였는데 문제는 요즘은 페이팔만이 아니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시면 수많은 간편 결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뭔가 물건을 사시려고 하면 모바일로 사시건 뭘 사시건 간에 대부분 네이버에 사시면 네이버로 유도하고 카카오라면 카카오로 유도하고 쿠팡이면 쿠팡 페이 유도할 거 아닙니까 지금요. 딱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거의 페이팔이 독점이었는데 이제는 수많은 것들이 생겼다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큰 경쟁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페이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블락 똑같은데요. 애플페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쓰시는 분이 미국에서 한 60% 가까이 된다 말씀드렸고 특히 10대 애들은 경우는 85%가 쓴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물건을 뭔가 사면 앱스토어에서 결제하거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이 거기에 뭐가 딸려 나오냐면 디폴트로 나는 거가 애플페이가 첫 화면에 딱 뜹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까지 뜹니까? 요즘 무서운 거가 BNPL까지 뜨는 거죠. 그게 이제 무서운 판이가 되겠고요. 애플페이를 쓰는 순간에 3% 캐시백이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건 페이팔과 스퀘어의 공통적 문제다.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이 비트코인에 엮여 있다. 라는 것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월가 의견은 약간 좀 썰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셨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 올린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 의견을 내린 것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약간 느낌은 별로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어저께 같은 장 마감에 나왔던 팔란티어는 오늘 주가가 이제 23% 급등했지만 월가 의견은 좀 냉정한 편이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페이팔과 팔란티어가 동시에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페이팔의 주가는 급락했지만 팔란티어는 그래도 본장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하스탁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탁은 루시드입니다. 간단하게 순손실
10배, 손실이 전년 대비해서 10배가 났습니다. 7억 8천만 달러 수준으로 정확히는 9.6배인데요. 생산량이 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생산을 하면 손실이 계속 늘어납니다. 루시드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루시드의 꿈을 꾸는 분은 워낙 많이 있고요. 루시드 자동차를 한번 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차는 예쁘잖아요. 진짜 잘 나와 있고 네. 예쁘고 퍼포먼스도 완벽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인 디자이너도 있고 뭐 다 이런 거 많이 있고 뉴스나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자동차랑 주가랑은 약간 다른 개념으로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2의 테슬라를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제2의 테슬라가 나올 주식들은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테슬라를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서학개미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진 것은 물론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고 2016년, 17년부터 사갖고 큰 돈 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2020년 이후에 관심을 가지셨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시기도 있겠지만 이익이 4분기 연속 흑자 나면서 결국은 S&P 500에 들어간 것이 가장 큰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 이제 크게 올라간 거죠. 물론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팬심이 분명히 있지만 있죠. 그런 스토리가 있겠는데 그러면 그 전에 상장한 이후에 2018년, 19년까지 테슬라가 어떤 흐름을 보였든지 아셔야 되겠는데요. 그때 똑같은 소리입니다. 생산할 때마다 적자가 늘어났고 결국은 이 회사가 언제 돈 버냐. 주가는 그래서 2016년, 17년엔 망할 수 있다는 경우도 많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무시하고 루시드를 지금 당장 사갖고 지금 10배 간다? 이거는 약간의 꿈 같은 얘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루시드는 좋은 차라는 걸 뭐 거기에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마음은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자체가. 그렇지만 그 회사 자체에 대한 퍼포먼스는 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주당 손실이 43센트가 났습니다. 예상이 39센트보다 더 많이 나왔고요. 매출도 2억 달러 정도 예상됐는데 1억 5천만 달러.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한 거를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번에도요, 요번에 그 루시드가 요번에 2,000대 정도가 1분기에 출고될 거로 예상됐었는데, 전망됐었는데, 1,400대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루시드의 소위, 어떤 예상을 뒤엎는 그런 매출에 대한 목표를 전망치를 낮추는 거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올해요. 10,000대에서 14,000대 정도 올해 생산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14,000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10,000대를 조금 넘길 거다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숫자는 얘기 안 했지만 이걸 보는 순간은 이거 뭐야라는 생각을 딱 하는 거거든요.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유동성 자금이 41억 달러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는 튼튼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내년까지는 분명히 또 펀딩을 더 해야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차는 좋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면 크게 올라가는 것은 흑자 전환할 때인데요. 보시면 그 그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한 2025년 뭐 그런 정도까지도 흑자 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당연히 원리가 의견은 뭐 당연히 투자율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루시드에 대해서 좀 뭐 긍정적인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 당장은 흑자 전환을 노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금은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종목은요. 다비타입니다. 저는 좀 생소한 종목이었는데 신장 투석 전문 헬스케어 업체라고 하네요. 그런데 오늘 단숨에 $100를 돌파하면서 신고가 근처까지 52주 신고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 수요 전망도 낙관적으로 제시됐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리비안 하나 빼먹었는데요. 리비안 잠깐 조금 말씀드리면 리비안은 예상보다 좀 적은 손실을 장 마감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리비안과 약간 루시드와 약간 달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비안이 엄청 가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된 적자 회사라는 것도 좀 분명히 좀 이해하셔야 되겠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튼 연간 생산 대수가 5만 대인데 지금 트랙을 잘 가고 있다. 제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다행이네요. 다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비타는 보통 건강하신 분이나 주위에 건강하신 분들만 계시면 모르지만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그 약간 신장에 문제 있으신 분 꽤 계시잖아요. 신장 투석하시는 거에 글로벌 1위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비타가 이제 많이 회자되면서
일단 사람들의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은 워런 버핏이 상당히 오래전에 그 주식을 샀었어요. 그때 보면 이분의 여동생이 신장 투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관심 가졌다. 그래서 하여튼 샀다는 또 일화가 있을 정도로 하여튼 세계 최고의 신장 투석 전문 기업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신장 투석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한번 하면 상당히 괴로움을 고통을 받는 분이죠. 본인만 가족한테 상당히 피곤한 이거 힘든 일인데 이게 보면 그 서구화된 질병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식습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되는 거죠, 결국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완만한 어떤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 이익이 1.2달러 수준이었는데요. 1.6달러 강차이 나왔고요. 매출도 기대 이상이 나왔고 특히 실적 가이던스를 기존보다 한 20-30%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글로벌 이제 경영 환경이 자기네는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바로 그냥 목표 주가 2군데 정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익숙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팬데믹 이후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고 어찌됐건 수술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병원에 현대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게 다비타가 아니더라도 IHI 같은 의료기기 시장 전문으로 하는 ETF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전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 이제 포함된 것들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실제로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던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이라든가요. 그리고 에봇이라든가 그리고 메드트로닉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주식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팬데믹 때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의료 수준을 어떤 비판하면서 개선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도만이 지금 의료기관인데 그 어려움 겪으셨지만 우리나라 세팅이 잘 돼 있는 나라인데요. 선진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특히 유럽에 보셨겠지만 유럽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쪽에 보면 포르투갈 우리가 생각했던 나름 선진국들인데 그 당시에 지금 의료 시설이 붕괴됐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랬죠. 너무 낙후됐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우리나라 같지 않고 의료보험이 잘 안 되는 나라들은 이래서 병원에 가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병원을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중국은 중국대로 베트남대로 지난번에 아시는 지인분이 베트남에 이슈가 됐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 세계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팩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비타도 중요하지만 다비타는 너무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특정적인 사람이 부르라고 보면 그 외에 의료기기 시장의 확대가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바이오 기업 한두 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현실성이고 일단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많이 안 쓰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이제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는 아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의료기기 ETF IHI 추가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항용의 월가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